자, 이번 시간에는 9단원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속 확률 변수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던 게 자,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자연수로 이제 주어지는 값들을 확률 변수를 했을 때 그런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가능한 셀 수 있는 세는 게 가능한 변수들을 이제 이산 확률 변수로 했었었고, 이제 어떤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제 확률 변수가 어떤 시간 혹은 온도 이런 기타 등등 값에서 이제 모든 실수 값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때 이제 0부터 12까지의 눈금을 이제 여기다 매겨 놓고 시작을 할 적에 이 바늘이 어떤 특정 구간에, 예를 들어서 4에서 5 사이 요 구간에 요 바늘이 위치할 확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바늘의 값은 이 원 주위에 있는 모든 실수 값들을 다 나타낼 수 있겠지. 0부터 시작했을 때 0에서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한다. 오케이? 그때 이제 보면은 얘네들은 여기부터 출발을 하면은 이게 이제 요 바늘이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랑 또 요 바늘이 이쯤에 멈추는 경우, 또 요쯤에 멈추는 경우,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멈춰지게 되는 경우를 거의 동일하게 동일한 가능성으로 이제 바늘이 멈출 수 있다라고, 어디 위치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주사위 누를 던졌을 때 각 면이 주사위가 나올 확률이 똑같은 정도로 기대한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면 될 거야. 이 구간 내에서 어떤 위치에 바늘이 있더라도 그가 올라설, 일단 가능성이라고 얘기할게,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바늘이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 요 중간, 요 값 사이에 바늘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요 길이에 대해서 비례하겠지. 전체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바늘이 요 사이에 위치할 확률은 어떤 이런 요 안에 길이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바늘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 P,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냥 요 범위에 있는 그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에서 나오는 이런 값들을, 그 구간에 있는 것들만 그냥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냥 더해주기만 했죠. 확률들을 더해주기만 했지. 하지만 이거는 이게 구간별로 각각 따로 떨어진 값들이 아니라 연속된 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는 게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확률은 어쨌든 간에 요 길이에 대해서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 길이를 일단은 이제 쭉 펼쳐진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의 길이, 즉 B-A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비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스타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P,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냥 딱 봐도 얼만큼이야. 여기 사이 있을 확률은 전체 뭐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이제 넓게 확장시켜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니? 여기는 어디야? 여기부터 전체라고 볼 수 있잖아. 여기를 원 위의 점이라 하지 말고 그냥 직선이라고 할게. 그냥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 이런 식으로 직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원주의 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자, 그러면 이때 이 바늘이 0과 12 사이에 이제 존재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 있는 요 식에 있는 A에다가 0을 대입하고 요거에다가 12를 대입하게 되면은 즉 P 이 녀석은 X가 0 이상 12 이하인 경우는 K에 여기다가 이제 또 12 0을 넣는 거니까 K 곱하기 12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1이 되는 거네. 따라서 비례상수 K는 12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제 마무리 지면은 고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P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X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보면은 비례상수 K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에 B-A가 된다라고 이제 뭐 확률 함수 일단 확률 함수라고 할게. 우리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지. 여기서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해 줄 거야. 어떤 확률에 대한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지? 이때 A는 어떤 값이냐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B보다 작거나 같겠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12 사이에 있는 이런 수가 된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지? 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B가 12보다 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세팅이 된 정의가 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함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확률 밀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겠어. 그때 자 얘를 함수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어떤 함수냐면은 좌표 평면에 직접 그려주면은 자 0이 있고요 여기 12가 있겠지. 오케이. 그때 이제 각각의 이제 확률들은 뭐 0이 있을 확률, 2에 있을 확률 뭐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늘이 어디 있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제 그 바늘이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때 요 가로축을 세로축 Y축을 어떤 확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가능성이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못 부른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쭉 일정하게 됐다라고 이제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이때 지금 말하는 요 녀석은 뭐냐면은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다 해서 전체 넓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인 P가 바로 P 요 부분의 넓이가 P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랬을 때 요 얘기를 이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0에서부터 10까지의 모든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세로축의 요 값이 바로 1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적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응? 요때 확률, 그러니까 응? 여기 있을 때 확률, 여기 있을 때 확률들 다 모이면은 여기 있을 때 확률, 여기 있을 때 확률, 여기 있을 때 확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부피가 없고 넓이도 없는 그런 것들. 하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어느 하나의 이제 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그림처럼 보여지는 x가 a에서 b 사이에서 존재할 확률은 이렇게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바꿔 얘기해서 이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 자체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넓이가 바로 1이 돼야 된다는 게 성립하는 거다. 오케이? 따라서 이제 요 빨간 선, 요 선에 대한 식 같은 경우는 fx라면 fx는 바로 12분의 1이라는 식이 되겠지? 이게 이제 요 주어진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때 확률 밀도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확률 밀도 함수 이 녀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처럼 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이 fx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fx 값은 확률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요 구간 내에서. 그쵸? x축 위에만 존재하게 되겠지? 두 번째 적분 기호로 쓰면 인테그랄 0에서 12까지 fx dx, 즉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x 이퀄 0이랑 x 이퀄 12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자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그때 이 p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즉 x가 a와 b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곧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된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겠지. 이런 특징들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지. 이때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거꾸로 돌아갈게. 얘가 이런 성질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 f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전 구간에 대해서 이 면적 부분의 넓이가 1이 되고 다음에 그 구간 내에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요 구간 내에 존재할 확률은 곧 x 이퀄 a에서 x 이퀄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게 성립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그 녀석을 이제 앞으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말해주겠다. 오케이? 이해되겠지? 응.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이제 좀 같이 얘기하자면은 그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 뭐 A, B, C, D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확률값 나눌까? 여기서 확률값, 요거 확률값, 또 뭐 좀 몇초 내릴까? 요거 확률값에 대해서 이때 확률 P1, 이때 확률 P2, 이때 확률 P3, 이때 확률 P4를 했을 때 얘네 합이 1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였다라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은 0부터 전 구간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값에 대한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그 적분값이지. 그 적분값이 바로 1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이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의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다라면은 바로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고, 확률 분포 다음에는 이제 바로 뭐가 나오는 게 순서니? 앞에서 보니까 어땠어? 이항 분포도 그랬고 이랬도 저랬도 그랬고 다 확률 분포 나면 바로 이제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의 확률 밀도 함수인
fx에 대해서 첫 번째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기대값 ex는 뭐가 되느냐? 인테그랄 알파 베타를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확률 변수 x는 구간 알파, 베타에서 정의에 내려진 확률 한 변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제 EX 평균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x 곱하기 fx dx. 자, 요것이 이제 평균 기대값의 정의인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산환경 변수에서 시그마 i는 뭐 여기서부터 i는 뭐 0도 뭐 그렇고 뭐 어떤 값에 대해서 xi pi가 ex였잖아. 그때 이제 x1 p1 더하기 x2 p2 이런 식으로 해서 xn pn까지 막 다 이제 합해 주는 게 평균이었듯이 얘도 적분이라는 거는 그것들도 다 더해 주는 거잖아. 쌓아서 함수값에 해당되는 것들이 확률이고, 그쵸? 그 함수값들을 다 더한다는 개념이 이제 요거잖아.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그 확률 변수에 또 곱하기 그 확률에다가 이제 확률 변수까지 곱해줘서 더해준 게 평균 기대값이 되는 거니까 바로 비슷하게 이제 유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한 평균의 정의야.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 새로 정의하는 거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가겠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분산 Vx는 어떻게 되는가? 얘도 이산 확률 변수랑 똑같아.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 이었던 거 기억나? 편차 제곱이란 건 뭘까? 전 구간을 알파에서 베타까지고, 편차라는 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었죠. 얘를 또 m이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거기에다 확률 곱해. 여기서 확률은 다시 말하자면 fx가 각 확률 변수에 따른 해당하는 각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fx까지 해서 싹 다 더한다. 비슷하죠?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 평균 이렇게 되는 거다. 또 얘도 뭐 중간 과정 생략할게. 제곱하고 정리하고 또 정적분에 대한 성질로 잘 전개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제곱 fx dx 마이너스 m 제곱이 될 거야. 똑같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실제로 하면 이게 나올 거야. 생략할게 따로. 이것까지 하면 좀 힘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산. 시그마 x는 정의가 뭐다? 루트 분산이 되겠다. 정적분을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의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다. 자, 그럼 예를 좀 볼게. 예를 들어서 보기 2번부터 볼게요. 보기 2번. 연속 확률 변수 x와 확률 밀도 함수 fx가 ax로 정의되었고, x는 확률 변수 x가 0에서 3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다. 그때 이제 a 값을 구하라. 1번 a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확률 변수 fx가 일단 요게 성립하려면은 구간 0에서 3까지 fx 즉 ax dx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게 성립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적분까지 가지 마시고, 이 정도 쉬운 1차 정도는 0일 때는 0이고 3일 때는 어디겠니? 3a겠지?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이때 이제 요거가 의미하는 건 어디예요? 요 밑부분이죠? 0에서 3까지.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a이고 그게 1이 되는 것이니까 a는 얼마가 되냐? 9분의 2가 되겠네? 이해되겠지? 따라서 a는 9분의 2. 실제로 이거를 정적분 해가지고 얼마야? 2분의 a의 x 제곱 해서 요것을 0에서 3까지를 해줘도 뭐 똑같습니다. 그쵸? 자, 다음에 2번 p 2분의 1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5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얘는 뭐야?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분의 5까지 fx, 이제 fx가 구해졌죠? 9분의 2x. 그래서 9분의 2x dx를 구하면 되겠고, 이게 문제에서 그래프를 본다면 바로 어디냐? 파란색 할까? 어떤 값이 2분의 1에서 2분의 5까지 존재할 확률. 여기 부분의 면적 비겠지? 전체 넓이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뭐 안 풀었던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역을 했을 때 확 던져서 여기를 맞출 확률과 똑같은 어떤 전체 면적에 대한 요 면적의 비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관련된 거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확률 변수 x는 마이너스 1에서 1 값으로 나왔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2x는 인테그랄, 자, 전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x, fx.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 fx의 평균의 정의라고 했었었지?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4분의 3 x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 x dx.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뭐야? 기억나나?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를 때, 자, 이거 무슨 함수야? 기함수는 0이라고 했지? 지수들이 다 3, 1, 홀수일 때 전체적으로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얘는 계산 뭐 해보나 봐나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EX가 되겠고, 다음에 그럼 VX 분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0.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요거 4분의 1 바깥으로 빼고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dx고, 이거 어떻게 해줬어요? 4분의 1에, 자, 예, 지수가 짝수인 경우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우함수 y축 대칭인 경우는 어떻게 준다? 얘를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됐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분산이 나오고 표준편차까지, 표준편차 안 물어봤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다음에 EX와 이제 EAX 플러스 B 기억나죠? 실수배와 또 실수를 더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들 따로 증명 요거는 좀 생략할게. 뭐냐면 EAX 플러스 B는 자, 이산확률 변수 때랑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야? AEX 플러스 B가 됐던 거 기억나지?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고,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 AX 플러스 B는 뭐야? A제곱 VX B는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시그마 AX 플러스 B는 바로 절대값 A의 시그마 X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자. 4번 연속 확률 변수 X와 확률 밀도 함수 fx가 EX로 주어지고 X 값이 0에서 1까지로 정의됐을 때, 자, 2X 빼기 1의 평균과 분산, 즉 2의 2X 빼기 1과 V의 2X 빼기 1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죠. 자, 어떻게 해줘? 일단 2X를 구하면은 2X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fx 2x 제곱이니까 3분의 2에 3분의 2에 뭐야? x 세제곱 0, 1이니까 3분의 2가 나오겠지? 2x가. 다음에 vx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2x 세제곱 아이고, dx 빼먹었네. 미안. d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9분의 4 이것을 해주면 되겠지? 얘는 얼마냐? 4분의 2 2분의 1 빼고 x 4제곱 하니까 0에서 1까지 얼마? 2분의 1이네요. 그럼 얘는 얼마야? 18분의 9 빼기 8이니까 1 나오겠다. 오케이? 따라서 2x 빼기 1은 2x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얼마야? 3분의 4 마이너스 1 3분의 1이 바로 이 녀석의 2x 빼기 1의 평균이고 v 2x 빼기 1은 뭐야? 2 앞으로 끄집어내면 4 곱하기 vx에서 vx 18분의 4 9분의 2가 바로 분산이 되겠다. 이해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 자연수, 셀 수 있는 수 여기에서 어디로? 실수로 x 범위가 확장됐다 라고만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예제 몇 개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변수 fx가 ax 범위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다음에 0. 자, 이런 식으로 정의 내려졌을 때, 자, fx는 뭐라고? 확률 민도 함수라고 그랬어? 이제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고 1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전범위 연속해서 가게 되면은 뭐야 이거는 0보다 큰 범위라고 봐야죠. 실수 전체인가? 그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fx dx가 1이네. 그래프를 자, 좀 봅시다. 일단 0에서 0.5까지는 직선. 잠깐만, a에 대한 부호는 인접해 있지? 어차피 a를 구해줘야 되니까.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겠지 뭐. 요 사이 값에서 양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0.5a 다음에 0.5에서 1 사이에서는 요거다. 0.5일 때는 여기 값이고 1일 때는 0을 값네요. 이렇게 떨어지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 요거를 의미하는 거 얘는 뭐 구간의 실수 자체인 거지 실제적으로.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제 얘가 되는 거니까 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0.5a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 1이 돼야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였지.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4가 돼야 되겠다. 오케이. 4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P 2번 자, 얘 값을 구하라. 얘는 뭐 적분까지 가지 맙시다. 이거 얼마야? 2지? 이거 되는 거니까 0.3에서 1까지 여기서 요쯤에 0.3이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 부분 넓이. 요거는 어떻게 돼? 전체 넓이에서 나 같으면 여기를 이 부분의 넓이를 빼줄 것 같거든? 그쵸? 여기는 얼마가 되겠냐? 뭐 식에다 직접 대입하면 0.3은 1.2인가요? 따라서 쟤는 1 마이너스 저 부분의 넓이 2분의 1에 0.3 곱하기 1.2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0.36 나누기 2 0.18이니까 0.82가 되겠다. 다음에 3번 자, EX와 VX를 구하려네. EX 어떻게 구하니? 인테그랄 얘는 좀 구간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0에서 1까지의 함수가 4x니까 x 곱하기 4x 즉 x제곱 4x제곱 dx 플러스 이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가 아니라 미안. 여기까지지. 0.5까지. 다음에 0.5에서부터 1까지는 얘니까 마이너스 4에 x에 x 마이너스 1 dx.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0이니까 볼 필요 없겠지?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요것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지? 다음에 그렇다면 vx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 일단 평균 좀 구해줘야 되겠다. 평균이 그래서 말이야 2분의 1이 됐대. 2분의 1이 나왔대. 자, 다음에 vx 구합시다. vx 정의가 뭐였지? 인테그랄 어떤 알파에서 베타까지 x제곱 fx dx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게 vx였으니까 얘도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0에서 0.5까지는 fx가 4x니까 저기 x제곱 곱한 4 x세제곱 dx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0.5에서 1까지는 요 식이죠. 마이너스 4니까 요거 그냥 4 마이너스 4x로 바꿀게. 4로 묶으면 되겠지? 4x제곱 1 빼기 x. 자, 이렇게 dx 해주면은 바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겠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4분의 1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값이 나오는 거는 생략. 이해되겠어? 적분을 잘 활용하면 돼요. 다시 2번. 구간 0,2에서 정의된 연속 합률 변수 x 확률 변수 fx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 평균이, 이 x가 1일 때, 자, 일단 a, b 값을 구하라. 우선은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자, 구간이 0에서 2까지지? 0에서 2까지 fx dx는 1이 돼야 되겠네. 두 번째, 얘는 뭐였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fx dx지. 그것 또한 1이 된다 이 뜻이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 두 식을 이제 합쳐가지고 연립하면은 a, b 값이 구해지겠다. 그럼 얘는 얘대로 어떻게 해줘? 구간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ax죠. ax dx 뭐 플러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될 텐데, 자 일단 얘 구하는 거는 냅둘게. 소리 그냥 갑시다. 더하기 이게 굳이 정답분을 안 풀어도 되는 거긴 한데 첫 번째 관계식 구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까? 여튼 풀어봅시다.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b-x dx 이렇게 돼서 이거 풀면은 2분의 a에 바로 갈게. x제곱이니까 1 되겠죠? 다음 얘는 bx 빼기 2분의 1 x제곱 2에서 1까지니까 1에서 2까지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b의
2-1, 2분의 1에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은 b 빼기 2분의 3 해서 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분의 3 요 식이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 요식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얘도 범위를 0에서 1까지 x, fx, ax 제곱, dx 더하기 1에서 2까지 또 x 곱하면은 bx 마이너스 x 제곱 dx 자 이렇게 되겠다. 커닝 좀 하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계산하면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3b 빼기 3분의 7 이렇게 된대요. 생략할게. 이거는 각각 적분 얘 저기 나오고 적분 요거 나온다. 그래서 이게 1이 됐다고 하네요. 됐죠? 요것도 이게 1이었네. 그럼 여기서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a, b 값 연립하면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나온 a 값이 1이고 b가 2라고 합니다. 딱히 안 풀어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a, b 값이 a가 1이고 b가 2라고 하자. 그때 두 번째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라고 합시다. 이때 k는 0에서 1 사이 값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이제 k라는 게 확률 변수 이제 0에서 2까지라고 하고 여기 1일 때 k 값 자체가 0에서 1 사이 요 정도 때 k가 있는 거니까 확률 변수가 얘는 뭐 직선이긴 하겠지만 0일 때 0, 1일 때 1 다음에 1일 때 1, 2일 때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0.0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한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굳이 정적분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 부분 넓이 생각해봐. 이 부분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가 k가 1에서 4 0.0이라고? 잠깐만. a가 1이고 b가 2 마이너스 x 1일 때 1, 1일 때 0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다. 잘못 적었네. 요거였지? 놀래라.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이 0.1이라는 게. 잘못 적었었네. 자, 요 노란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요 부분이 0.2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적분까지 가지 맙시다. 요거 얼마야? k지. 왜? x니까. 따라서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고 그게 0.02가 됐다. 그럼 여기 0.04 따라서 k는 얼마? 10분의 2 그래서 0.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구할 때 일단은 이제 EX의
P의 정의를 알았다고 해서 0에서 K까지 X, dx를 해서 이제 이게 0.02가 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 말란 얘기인 거야. 직선에서는 분명히 이제 삼각형의 넓이 혹은 사다리꼴의 넓이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문과 수학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막 직선이 1차적인 함수 위주로 나오긴 했었어. 자, 다음 3번. K가 0.2가 나왔고요. 자, 분산 Vx를 구하라. 빡시다. 얘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구간이 0에서 1까지 나누니까 0에서 1까지 x제곱 x, x세제곱 dx 다음에 플러스 자 1에서 2까지 또 x제곱 곱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dx 해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돼? 평균이 아까 1이었죠? 빼기 1 이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계산하면은 6분의 1이 나오는데 직접 계산해 보세요. 생략. 자, 다음에 정규 분포.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파트지. 정규 분포란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이런 형태의 식을 이루고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서 정규 분포 쓸 때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이때 m은 뭐냐면은 이 평균, 즉 이 x를 나타내는 거고 시그마 제곱은 뭐야? 분산이겠죠? vx 이렇게 불러준다. 식이 왜 저렇게 되느냐? 뭐 알 필요 없어. 그냥 저렇게 된다라고만 알면 되고, 암기하면 좋지만, 솔직히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있는 문제는 흔치 않아. 정말 드물어. 식이 뭐 저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다만, 지금 주어진 이 식 가지고 그 확률 밀도 함수 fx의 성질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때 얘는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얘들 일단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실수 전체야. 그러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일단 1이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 p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된다라는 거, 뭐 동일하게 앞에 했던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에서 또 성질에서 나왔던 성질 그대로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자, 얘 그래프를 조금만 좀 확인을 좀 해볼게. 살짝. 자, 얘는요, 어떤 그래프냐면은, 2가 뭔지는 알죠? 2.
exponential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2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예요. exponential. 거기 미적분하면 우리 배웠던 그 내용이지. 그 얘기가 바로 요 2야. 자, 그렇게 될 때, 대충 우리 근사적으로 얼마, 2점 얼마가 되는 걸로 알 수 있었지? 1보다 큰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증가하는 지수 함수인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x가 m이면은 뭐가 되니? x가 m이면은 뭐가 돼? 0 돼서 2의 0제곱 1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일단 이 지수만 가만히 봤을 때 지수 함수 자체가 어떤 x에 대한 2차 함수잖아. 그치? x에 대한 2차 함수고 요렇게 해서 옮겨먹은 요 지수만 볼게. 2차 함수고 요거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x는 m이 바로 이제 요 지수의 대칭축이 되는 거죠. 2분의 시그마 제곱, 2 시그마 제곱분의 1 그거는 보지 맙시다. 일단 이렇게 보시다. 누가? 지수가. 그럼 따라서 이 x 자체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의 증가함을 그대로 따라가잖아. 그치? 지수가 증가하면 증가, 지수가 감소하면 감소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지수가 x는 m에 대해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따르면서 동시에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죠. 따라서 이 전체적인 함수 fx도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즉 fx도 첫 번째 fx는 뭐다? x equal m에 대해 대칭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성질 하나 알았어. 오케이. 두 번째, 식을 좀 살짝 살펴보면은, 여기가 x equal m이라고 보면은, m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니까 요 전체적인 함수도 좀 증가하겠지? 그래서 m에서 맥시멈 찍고 또 감소할 거야. 그랬을 때, 자, 요것도 한번 볼까? x가,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쭉 가는 거겠지. 쭉 가면 점점 감소해. 지수 함수가 감소해. 야, 우리 지수 함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됐어? 지수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 누가? y는 예를 들어서 2의 거시기 x. 지금 이 거시기가 바로 얘야. 그때 이게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건 이렇게 쭉 가잖아. 어디를 향해서 가?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0을 향해서 가는 거겠지? 그쵸.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양의 무한대로 갈 때도 이 지수 자체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또 x가 증가할 때도 또 0에 가까워지겠다. 따라서 이 정규분포 곡선 fx는 그래프가 x는 m에서 대칭이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형태가 돼서 그래프는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이유 다 볼 수 있어야 돼. 지수 자체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포물선 형태이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fx는 또 뭐야? 한꺼번에 쓸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또 가로축을 이제 점근선으로 갖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자, 3, 4, m이 일정할 때,
m이 고정일 때 요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m이 고정이고 시그마가 바뀌면 이 식은 어떻게 될까? 응? 시그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져. 시그마가 증가할 때, 시그마가 감소할 때, 시그마가 증가하면은 뭐가 바뀌는 거야? 일단은 시그마가 커지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게 요거 자체는 뭐 2분의 2대 2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이라고 봤을 때, 물론 앞에 이제 뭐 실수배가 있지만 그건 좀 생각하고 요것만 보자. 그럼 얘는 2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에서 자, 얘가 고정이고, 응? 요거 자, 분모가 이제 커져. 그럼 지수 전체적으로는 뭐가 돼? 작아지겠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값이 점점 낮아져. 좀 작은 함수 값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야. 즉, 전체적인 곡선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낮아진다는 거 이해돼? 낮아져야 되겠지? 그럼 전체적인 곡선 높이가 낮아지되,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 쳐. 시그마가 커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fx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구간에서 1이라는 넓이는 항상 일정하게 1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높이가 낮아지면서 면적은 그대로 일정하게 되려면 얘가 그래프가 좀 과장해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좀 넓게가 퍼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높이는 낮아지되 전체적으로 쫙 퍼져서 전체 정적분 부분에 1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반대로 표준 편차가 낮아지면은 분자가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커지고, 맞나?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그 함수, 거꾸로 얘기했나?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점차적으로, 잠깐만. 작아지면은 2분의 1의 x값 지수가 지수가 이제 어쨌든 이제 커지는 거잖아. 그렇게 돼서 이제 최대값 자체가 좀 커지지 않겠니? x 이퀄 m일 때 x 이퀄 m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러면은 최대값 개념으로 갈까? 그냥 두 번째 얘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x가 m일 때 보면은 어쨌든 얘는 0에서 1 되고 분모가 요거로 볼게요.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는 커지지. 그럼 이 최대값 높이가 좀 위로 올라가게 되는 형태가 되겠네. 요렇게 여기를 좀 찍으면서 좌우가 대칭이고 종모양 되려면은 이건 요런 식으로 식이 돼야 되지 그래프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파란 선 시그마가 커질 때는 이게 넙대대한 형태가 되고 빨간색으로 될 때는 이렇게 표준 편차 시그마가 커질 때는 작아질 때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해되겠어? 이게 이제 정성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점수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평균 근처로 점수들이 조밀하게 모였다는 얘기잖아. 지금 문제에서 처음에 m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들이 넓게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넓은 쪽으로 점점 파란 그래프들은 이제 함수값들이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점수들이 좀 더 밀집돼 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쭉 뻗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서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좀 퍼지고,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이렇게 세로로 좁아진 형태가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이번에는 시그마가 일정할 때, 자, M 값이 커지는 경우, 평균이 커지는 경우랑 평균이 작아지는 경우로 보면은, 자,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거는 뭐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개수들이 다 고정인 거지. 그때 M 값이 변하는 거는 요 대칭되는 축이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처음에가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여기가 x equal m이면은 이게 m 값에 따라서 그대로 모양 그대로 유지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프가 좌우로 옮기는 형태가 된다. 그래프 모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요 밑에 면적은 항상 1로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m과 시그마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고정하고 움직일 때 이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를 이제 이 식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 그것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저거를 꼭 반드시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 식 때문에 이러한 성질, 또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러면은, 보기 1번을 좀 볼게, 보기 1번. 3학년 학생 수가 전체 각각 500인 A, B, C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성적 그래프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루고 그 정규 분포 곡선은 오른쪽과 같다. 빨간 선 B, 노란 선, 빨간 선 A, 검정선 B, 초록색 선 C 이렇게 주어졌고 평균이 60, 66이 있지?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1번 상위 점수대 학생들은 B 학교보다 A 학교에 더 많냐? 어디가 더 많니? 상위 점수는 좀 높은 점수인데 지금 A가 B보다 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죠? 이해되지? 다음 2번 B 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학교 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아니죠? 왜? A하고 B는 평균이 60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평균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3번 C 학교 학생들보다 B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이거는 뭘로 판단하면 돼? 이 높낮이를 보면은 누가 더 좁아? 누가 더 넓고? B가 더 좁고 C가 더 넓지? 평균에 좀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점수들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거든. 그런 경우 우리가 점수가 더 고르다고 한다고. 10점부터 90점까지 있는 거가 아니라 이제 평균 50으로 했을 때 45에서 60 사이에 막 몰려있는 그런 형태의 점수 분포를 더 고르다라고 얘기한다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C보다는 B가 더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표준 편차가 작은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고르다, 점수 분포가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알겠지? 여기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정규 분포는 일단 그래프가 일단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도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야. 자, 무엇이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이제 핵심이죠. 요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 뭐냐면은, 책에 보면 177쪽에 나온 내용인데, 정규 분포 n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지. 이때 특별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 우리 이제 앞에 어디냐?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식 바뀌는 거 뭐 있었지? 뭐 x 뭐 바꿔주는 거 뭐 예제 8-10에서 보면은 뭐 숫자 바꿔주는 거 기억나지? 그때 이제 개수들을 어떻게 바꿔주면은 평균이 표준 편차가 그 정도로 된다는 거. 그래서 표준 점수, 뭐 z 점수, 뭐 t 점수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게 z 점수야, z 점수. 즉 결론은 뭐냐? 정규 분포가 얘를 뭘 따른다? 0,1을 따르는 자 분포를 특별하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럼 얘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는 일단 정규 분포 내에서 m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거니까 루트 2 파이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되겠네. 식 몰라도 돼요. 그렇다. 그래 그러겠네. 그 정도만 알면 돼. 뭐만? 종 모양이고 여기가 이제 m이 아니라 0이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때 이 다른 이제 확률 분포를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다른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통일시켜 가지고 이걸로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다른 집단의 시험, 뭐 다른 과목의 시험들을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일치시켜서 상대적인 위치를 정말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거거든. 오케이? 이때 이제 확률 변수를 특별하게 이제 x로 안 쓰고 특별히 z를 좀 많이 쓸 거야. z라고 나타낼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x, g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식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돼.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여기서 이제 표준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표준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데, 즉 확률 변수 x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g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뭐냐면은 이때 g와 x와의 관계는 g는 어떻게 구하느냐? 시그마 x-m을 통해서 구한다. 오케이? 자, 요것이 이제 이럴 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인 녀석이 되겠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돼. 오케이? 이해되겠어? 즉,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 x가 아니라, 시그마 x분의 m,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게 뭐야?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 평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시그마 1분의 2x,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뭐냐 상수니까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보면은 2x가 뭐야? m이지. 따라서 시그마 분의 m 뺀 거니까 뭐가 나와? 0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x를 이렇게 잡은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vx는 자 뭐지? vx 된다. x vg 즉 시그마 x-m 얘는 어떻게 돼? 얘 이제 x의 개수인 시그마 제곱분의 1 그래서 vx인데 vx 자체가 또 시그마 제곱이니까 약분되지? 그래서 뭐가 나와? 1이 된다. 이렇게 이해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되는 녀석 이렇게 되겠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는 이 x에다가 시그마분의 x-m을 추가해주면은 그 녀석의